Z세대에 대한 말들 진짜 많잖아요? 오늘 그 모든 뜬 소문을 싹 걷어내고 Z세대의 진짜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죠. 와, 이 단어들 좀 보세요. 시츄에이션십부터 워크까지. 심지어 환경전사라고 했다가 또 반워크라고도 하고. 뭐가 뭔지 정말 정신이 없죠? 저희는 무려 23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의 인터뷰 데이터를 가지고 이 혼란을 한번 제대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이미지들 속에서 진짜 Z세대의 모습은 뭘까요? 이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그 신화와 진실을 하나씩 갈라보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4가지 주제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Z세대의 가치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복잡한지,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뭐가 다른지, 또 그들의 삶과 돈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파트,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 데이터 앞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환경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보통 그레타 툰베리 같은 인물들 때문에 Z세대는 기후위기에 가장 민감한 세대, 환경 전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데이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친환경 제품에 돈을 더 내겠다는 의향이 오히려 몇 년 전보다 떨어졌어요. 심지어 재활용도 다른 세대보다 덜 하는 걸로 나왔죠. 우리가 알던 거랑은 완전 딴판이죠? 그렇다고 환경에 아예 관심이 없냐? 그건 또 아니에요. 핵심은 실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내 지갑 사정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기업이 알아서 잘해주고 내가 텀블러를 쓰면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확실한 보상이 있길 바라는 거예요. 이번엔 정치 얘기를 해볼까요? Z세대를 두고 한쪽에선 사회정의에 민감한 워크세대라고 하고 다른 쪽에선 오히려 그걸 싫어하는 반워크라고도 하잖아요? 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완전 반전입니다. 미국 Z세대를 보니까 2020년 이후로 민주당 지지는 줄고 오히려 공화당 지지는 꾸준히 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스스로를 워크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단 3%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이끄는 건 어떤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내 삶의 문제, 당장 생활비 걱정 같은 아주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이에요. 어느 당이냐 보다는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일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게으른 소녀 직업이니 조용한 사직이니 이런 말들이 Z세대의 진짜 직업관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표를 보면 딱 감이 오죠? 한 회사에 오래 있기보다는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는데 훨씬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부업 같은 걸 할 가능성도 훨씬 높죠. 하나의 안정적인 길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색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이 숫자는 진짜 충격적입니다. 불과 2년 만에 직장을 구할 때 승진 기회가 중요하다고 답한 G세대가 34%나 줄었어요. 회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게 더 이상 성공의 유일한 척도가 아니라는 강력한 신호죠. 그럼 얘네가 그냥 게으른 거냐? 절대 아니죠. 진짜 이유는 성장과 의미입니다. 여기서 배울 게 없다, 이 일은 재미가 없다 싶으면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에 내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일 말고 개인적인 삶은 어떤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관계나 건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요즘 싱글라이프가 대세잖아요. 이 차트를 보면 Z세대 사이에서도 그게 뚜렷하게 보여요. 스스로를 싱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어쩌면 이건 타인과의 관계의 열매이기보다 나 자신한테 더 집중하고 싶다는 뜻 아닐까요? 건강을 보는 관점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막 굶고 엄격하게 식단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다 챙기는 좀 더 균형 잡힌 방식을 추구하죠. 바로 이 데이터가 그 변화를 딱 보여주는데요. 유럽 Z세대한테 왜 식단 조절하냐고 물었더니 예전에는 살 빼려고 한다는 답이 많았는데 이젠 체력을 키우려고 한다는 답이 더 많아졌어요. 단순히 마른 몸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 돈 얘기입니다.
Z세대가 SNS에 명품 자랑하고 돈 막 쓴다는 생각 많이들 하시죠?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진짜 놀라실 거예요. 지금의 Z세대가 같은 나이였을 때 밀레니얼 세대보다 저축이나 투자를 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훨씬 더 똑똑하고 계획적으로 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돈에 대해서 정말 실용적이에요. 온라인에서 돈 버는 법, 투자하는 법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요. 신용카드는 막 쓰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씁니다. 게다가 레볼루트나 몬조처럼 간편하고 수수료 싼 새로운 금융 앱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죠. 자, 그럼 지금까지 본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키워드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실용주의예요. 환경 문제든 정치든 직장이든 돈이든 Z세대의 모든 선택을 관통하는 핵심이죠. 생각해보면 이들은 경제 위기와 기후변화 같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자랐잖아요. 그 경험이 이들을 뜬구름 잡는 이상주의자보다는 철저한 현실주의자로 만든 겁니다. 그럼 이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Z세대의 동생격인 알파세대를 보면 이 트렌드가 더 빨라지는 게 보입니다. Z세대가 소셜미디어와 함께 자랐다면 알파세대는 아예 AI와 함께 자라고 있죠. Z세대가 만들어낸 이 실용적이고 디지털적인 삶의 방식이 앞으로 더 강해질 거란 얘기입니다. 결국 Z세대는 몽상가나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불확실한 세상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규칙을 새로 쓰는 냉철한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쟤들을 어떻게 생각하냐가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들의 철저한 현실 감각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규칙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진짜 문제입니다.